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먼저 정리해보시죠. 오늘 CPI 지수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와줬습니다. 동시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우리 증시에는 그 훈풍이 불었는데요.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전장 대비 0.64% 올라준 모습입니다. 2,600선을 장중에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2,591선에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1% 넘게 올라주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893.07포인트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매수세로 또 전환을 해주면서 2,100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요. 기관 역시도 5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이 기관이 이끌어준 상승세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이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세를 켜줬습니다. 1,778억 원 사들이면서 외국인이 코스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는요.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일동홀딩스 그리고 큐라클,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합병 이슈에 따라서 오늘 빨간불을 일제히 켠 흐름이었습니다. 네, 한편 반도체주들도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또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41,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종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순환매 장세 속에서 잘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도 우리가 잡아봐야 될 종목들 저희 방송과 함께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주식 유부남 사랑꾼 우리 최서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스로 부자 만들어주는 남자 유부남 최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 또 우리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이 상당히 수익률 좋으시더라고요. 네. 특히 또 삼부토건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또 어떤 종목 주실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테마로 제가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을 또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 날부터 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권유드렸던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한 3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오늘은 좀 살짝 밀리는 모습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수익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테마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준비해온 바로 그 마지막에 이따 방송 말미에서 말씀드릴 종목도 또 우크라이나 테마와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올라갈 종목까지 함께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노란톡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3422 참여코드 4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또 소통 채팅방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로도 샵 3772번으로 최서우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장 흐름 좀 어떻게 체크해 보셨을까요?
네, 뭐 사실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부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길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워낙 시장에서 CPI 관련해서 또 소식들을 많이 전하고 있고 우리 자기님들 역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 어느 정도 내용들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짧게 좀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의 시장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CPI 상승률이 이제 나왔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 마지막에 차트도 좀 보면서 코스피가 현재 2,600포인트 부근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라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시장의 상승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CPI가 상승률이 3.0% 정도 나오면서 예상치보다도 소폭 낮게 나오고 전월 대비해서 한 1% 정도 하락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고강도 금리 정책을 하는 부분이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 요인으로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오늘 오전부터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연준에 대한 금리 정책이 완화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금리가 또 살짝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 동시에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또 원달러 환율 역시 좀 크게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이면서 금일 오늘 증시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에 굉장히 큰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현재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 역시 예상치가 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시장에 좀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좀 반등세를 좀 이어가지를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그럼 현재 시장의 포인트는 다음에 다가올 이제 7월, 9월 FOMC를 좀 주시를 할 거고요. 7월 달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7월 25일 날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이제 FOMC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7월 같은 경우는요, 시장에서 이미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현재 뭐 PC라든지 뭐 CPI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가 기준금리를 이제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일각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일부 전문가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현재 더 높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결국에 현재 시장에서는 연내에 기준금리를 한 번 인상할 것이냐, 두 번 인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차트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2,600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2,600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고점 기점으로 6,002포인트 정도까지 좀 올랐다가 다시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아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가올 FOMC를 주시를 하면서 2,600포인트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 정도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지난주에도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이때도 테마주 위주로 좀 수급이 순환되면서 우리가 수익은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수가 올라가면서 일부 이제 지수를 견인해주는 그런 섹터들, 뭐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일부 좀 강세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결국에 테마주 종목들이 수급이 순환이 되면서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장에서 또 대응을 잘 해 나가려면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지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AI 신약 기업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요. 뭐 관련 종목으로는 뭐 EDGC랑 진원생명과학,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섹터랑 AI 종목 섹터가 이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연준의 금리 인하의 경계심이 완화되는 부분들, 사실 반도체라든지 이런 좀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좀 경기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섹터이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요. 뭐 관련 종목으로는 뭐 JLK, 제우스 대덕전자, 펜트론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자율주행차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 자,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AI와 관련된 섹터,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섹터 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였죠. 자,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산업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를 받는 산업이 바로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자율주행에 기본적으로 이제 레벨별로 이 시장을 구분을 하는데 이 자율주행의 레벨이 지속적으로 올라갈수록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즉 카메라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시장이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오늘도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이 관련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 흐름도 최서우 전문가님과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말 테마에 강한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서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 3422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 최서우 주셔도 저희가 또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 봐야 됐던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도 궁금해지는데요. 장바구니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첫 번째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은 제가 장바구니 종목으로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종목을 말씀드릴 수도 있긴 한데 자, 일단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포스코 DX,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거 좀 순차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포스코 DX. 이 종목 같은 경우는 IT 서비스 기업이죠. 근데 이 종목이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 일부 이제 IT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준 부분도 있지만 지난 11일이죠. 지난 11일 날 이 종목이 코스피에 이전 상장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 상승에 좀 일부 영향을 좀 끼쳤다. 자, 근데 다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코스피 이전에 대한 그런 이슈 말고도 또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바로 41조 원의 대규모 투자.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현재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규모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2022년 기준으로 450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됩니다. 자, 근데 30년까지 3647기가와트 아워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전망이 있어요.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은 29.7% 정도 성장을 할 것이라는 그런 시장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기준 현재 956만 대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30년까지 한 5,568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즉 연평균 성장률로 본다면 24.6% 정도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코 그룹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친환경 소재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거고 현재 포스코 그룹은 30년까지 한 41조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또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상승 모멘텀도 좀 강하게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또 하나로 이제 수주 금액도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주 금액이 늘어나면 매출에 당연히 영향을 끼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가에 또 크게 상승 요인으로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2023년도 총 수주 금액이 현재 2조 144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23년도 이제 예상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한 5,800억 정도가 되고요. 근데 어쨌건 수주 대비해서 이제 좀 낮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분기별로 해서 이제 재무에 반영된 어떤 시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22년도 매출을 보면 1조 5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23년도 예상 매출이 1조 5,800억 원. 그리고 수주 금액이 2조 144억 원. 뭐 일단 수주 금액만 봐도 굉장히 매출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상 매출로 이제 봤을 때 상승률은 한 37% 정도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실적 기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차트도 한번 좀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위로 크게 벽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크게 우리가 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신고가가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떤 실적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즉 어떤 펀더멘털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추가 상승과 하락의 여부가 좀 결정이 되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시장 영향에 따른 어떤 관성의 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고가 기준으로 한 27,0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은 25,250원에 이제 마감을 했죠.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위로 일단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쯤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봉이나 월봉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일봉이나 이제 분봉 같은 거를 좀 보면서 우리가 짧게 차트를 좀 끊어가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좀 잘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제 필명이 뭐죠? 바로 뉴스로 부자 만들어주는 남자 유부남입니다. 저만큼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이따가 이제 노란톡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 우리 자기님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코 DX처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을 대응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노란톡 빠르게 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해지는 게 포스코 DX가 상당히 좀 연일 강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새로 좀 진입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처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이제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잘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매수 타점을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현재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빠르게 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까지 제가 잘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 상황에 맞는 또 대응 전략들 그리고 또 재료와 또 기술적인 분석까지 도와주시는 우리 최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3422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최서우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두 번째 장바구니 종목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반도체 종목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한미반도체라는 좀 종목을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장바구니 한번 쏙 담아서 가지고 와 봤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건 아무래도 CPI에 대한 영향들이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연준이 고강도 금리 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를 통해서 좀 경기에 좀 민감한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또 어제 한 1.8%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 역시 좀 금일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오늘 같은 이런 시장 흐름도 중요하지만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이 종목 반도체 후공정 장비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그 부분 때문에 챗 GPT라든지 이런 AI 산업과도 좀 엮여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려면 HBM 시장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HBM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고대역폭 메모리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I 연산에 좀 사용되는 거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회사 한미 반도체가 HB 생산에 필요한 그런 장비를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나 이제 AI 산업과 지금 엮여 있다. 즉 AI와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을 또 이어갈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TC 본더라는 장비를 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HBM과 관련된 이제 생산 장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지금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주가에 좀 완벽히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 종목도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이 종목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종목하고 동일하게 포스코 DX처럼 동일하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좀 갱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41,200원에 이제 오늘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마감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가격대가 바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한 가격인데,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은 사실 차트를 분석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 위로 벽이 없으니까 얼마나 갈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주로 이러한 종목들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결국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건 대부분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투기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우리가 거품이 낀다라고 하죠. 거품 끼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품 끼는 종목은 결국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 흐름을 근데 파악을 하기에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제가 어떤 전문가들보다 시장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도 이러한 부분들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야 되는데, 앵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신 뒤에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주식 유부남이라는 필명답게 뉴스로 부자 만들어주는 남자 우리 최서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정말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전략으로 투자의 해안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3422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로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최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또 다른 종목, 또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했을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잠시만요. 화면을 좀 넘겨볼게요. 자, 바로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와도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서 뭐 섹터적으로나 뭐 테마적으로나 봤을 때 사실 2차 전지를 빼놓으면 좀 아쉽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 2차 전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중요하게 눈여겨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이 포스코 홀딩스는 기본적으로 철강과 친환경 인프라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해당 이제 사업들에 대한 좀 기대감과 함께 이제 이런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같이 받고 있는 건데 자, 일단 제가 그 부분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지난 11일 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제 중점적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누가? 포스코 홀딩스가. 자, 그러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매출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포인트고요. 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제 매출 부분에 대해서 30년까지 한 62조 원 정도까지 늘릴 것이다라는 계획을 아주 당차게 그냥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목표치를 사실 상향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조 원대의 목표치를 얘기를 했는데 올해 다시 이제 목표치를 좀 상향을 하면서 30년까지 62조 원 정도까지 늘릴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부분에 이러한 이제 발표에 대해 있어서 근반이 되는 건 결국에 이 회사가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에 대한 증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매출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철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철강과 친환경 인프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에 철강 부분을 일단 흑자로 전환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철강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우크라이나 테마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밀고 있고 또 강력하게 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철강하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에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 500조에서 또 일각에서는 1000조 이상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제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철강 부분 한 30조 원 정도가 좀 들어갈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도로 교량 피해 금액이 대략 한 40조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복구 비용이 한 3조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주택가 건물에 대한 피해 금액이 한 100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복구 비용이 한 26조에서 7조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도합 한 30조 정도 철강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매출의 한 절반 정도를 철강이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지난 분기에서 매출이 흑자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테마와 관련해서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역시 또 차트를 안 보면은 또 아쉽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차트를 잘 볼 건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 제가 오늘 왜 이런 종목만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얘도 신고가를 또 갱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4월 달에도 신고가를 한번 갱신을 했고요. 근데 얘는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차트를 좀 쭉 당겨서 보자면 거의 한 12년 만에 이제 신고가를 갱신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좀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좀 차트를 보면 우리가 이제 매물대라는 걸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차트가 매물대가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매물대라고 하면은 여기가 매물대가 되겠죠. 여기가. 자, 근데 이때가 거의 2009년, 10년, 11년 요때예요. 그러니까 12년, 13년 전인데 자, 매물대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주가가 현재 높은 가격 구간대에서 주가가 변동성이 강하고 그럼 이 구간대에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떤 본전 심리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물량을 던질 때 주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게 바로 매물대란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매물대라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시간이 거의 12년, 13년이 지났어요. 자, 우리 자기님들 혹시 2년 전, 3년 전에 갖고 계시는 종목 혹시 들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1년, 2년 이렇게 이상 들고 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무려 이 종목은 지금 12년, 13년이 지났어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종목을 물렸다라고 해도 설령 이 종목을 지금까지 들고 왔을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는 거죠. 물론 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대가 별로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물론 지난 4월 달에 이 가격 구간대를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면 살짝 밀리는 부분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 가격 구간대가 이제 고점으로 형성이 되면서 하방 압력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다만 지금이 2차 돌파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 관련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우크라이나 테마 종목으로 한번 담아보고 싶다. 근데 혼자 대응하긴 무섭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죠. 포스코 홀딩스 우리 전문가님께서 앞서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2차 전지 밸류체인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함께 엮여서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앞서가는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서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3422 참여 코드 입력하신 뒤에 입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서우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됐을 종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포스코 홀딩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은 좀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종목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두 종목 정도를 좀 더 빠르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EDGC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유전체 바이오 기업이고요. 뭐 금일 이슈로는 이제 암세포 증식 능력에 대한 이제 억제를 하는 그런 물질을 이 회사가 발견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자,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회사에도 당연히 이제 바이오 기업이고 하니까 신약개발연구원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 회사의 신약개발연구원이 주로 이제 세계적으로 좀 많이 걸리는 암들 있죠. 뭐 대장암이나 유방암, 뭐 갑상선암 같은 이런 세포주들을 좀 활용을 해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물질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 이제 물질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 실험에 돌입을 할 것이다라고 또 같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사실 시장에서 뭐 과거에는 또 언제나 마찬가지나 그랬지만 제약주나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또 이런 임상 계획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임상이 또 1상이냐, 2상이냐, 뭐 3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재차 힘을 내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놨다가 추후에 이 기업이 이와 관련된 임상 계획을 뭐 1상, 2상, 3상 넓혀가는 그런 부분에서 상승 모멘텀을 재차받을 수 있다는 거 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좀 이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BHI라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는 발전 기자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 회사 역시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원전 관련된 이슈도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미국의 원자력 기업 중에 하나인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폴란드 원전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번에 폴란드 그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기업이에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에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간 상황이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 89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 기업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바로 그 찜 종목이, 오늘 제가 준비해온 타임특가 종목이 이 종목 역시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테마와도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지금 찜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찜 종목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 찜 종목 힌트 간단하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종목명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이요? 네. 종목명을 근데 이건 종목명으로 힌트를 드리기 조금 어려운 종목이고, 왜냐면 이따가 제가 네. 또 종목명 공개하겠지만 사실 이 종목 가지고 뭔가 힌트를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이고, 테마로? 그다음에 경제사절단에 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직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주가가 여전히 좀 안전한 가격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금 좀 빠르게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빠르게 공략해봐야 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요즘에 정말 최서우 전문가님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계속해서 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전략 한번 받아보셔서 나도 함께 내 계좌에 빨간불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좀 캐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작게 네모나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작은 링크 하나 뜰 텐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신 뒤에 3422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바로 열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최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 안에서 어떻게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다. 제가 이제 뉴스로 부자를 만들어주는 남자 바로 유부남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 어떠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은 주도 테마를 선별을 해드리겠죠, 당연히. 왜냐, 현재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굉장히 강력하게 갈 것이며 앞으로 주도할 테마는 어떤 테마가 될 것인지 이거를 제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 테마를 좀 선별을 하고 현재 시장에 끼치는 이런 이슈들, 영향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나 또 매매 관점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은 이제 매매 관점을 좀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좀 전달을 해주고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좀 빠르게 시장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시라는 거.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들어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죠. 자, 첫 번째는 일단 들어오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검색식을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검색식을 또 우리 자기님들한테 드릴 겁니다. 제가 물론 시장의 테마를 읽고 또 앞으로 주도 테마를 예상을 하면서 주로 뉴스를 통해서 이런 시장 흐름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건 맞지만 제가 첫 소개 때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차트를 통해서도 종목을 선별을 하고 기업의 펀더멘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물론 방송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종목들 설명해 드리면서 기업들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이나 차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차트 공부도 좀 제가 간략하게 방송에서 좀 공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을 또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비밀 편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카톡방에 들어오면 비밀 편지를 드립니다. 비밀 편지를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직접 준비를 해봤어요. 요거예요. 물론 이렇게 실물 종이로 드리지는 않아요. 이제 뭐 이미지 파일이나 파워포인트 파일로 이제 전달을 해드릴 건데,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비밀 편지라고 해서 유부남의 비밀 편지라 그래서 이상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새로 오신 자기님들을 위해서 간단한 이제 편지에 기분 좋을 만한 이런 제 소개나 내용들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자, 저는 주식이랑 결혼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유부남이죠. 자, 그러면 주식하는 주식쟁이가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겠습니까? 결국에는 종목에 대한 내용을 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유망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제가 이런 편지에 내용을 잘 담아서 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자기님들한테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게 제가 설마 돈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공짜로 받아요.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노란톡 빨리 들어오셔서 제 비밀 편지 받아 가시겠고요. 다만 이 비밀 편지를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선착순 딱 10분께만 드릴 거고요. 10분께만 드릴 거기 때문에 빠른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후에는 제가 다양한 이런 기법들을 자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미리미리 노란톡에 참여하시고 오늘 특히나 이 비밀 편지 딱 선착순 10분께만 드릴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밀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3422 참여 코드 걸려 있으니까요.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열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샵 377 2번 최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자기님들께서 우리 주식 유부남의 찜 종목을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타임 특가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엔캠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뭐 엔캠은 종목명으로 뭔가 힌트를 드리기 사실 제 머리로는 좀 떠오르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보고 있는 현재 투자 포인트들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하면 이제 중요한 4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전해액이라는 건데 이 전해액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줄여서 IRA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현재 나온 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의료비 지원 뭐 법인세 인상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전기차와도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골자는 무엇이냐? 중국에 대한 이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자 이겁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높이고 이를 통한 기업들은 또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주 골자 내용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 기업이 수혜를 받는 기업이냐? 바로 그 전해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해액이라는 게 뭔지 잠깐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전해액은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리튬 이온 내에서 음극과 양극 사이를 왔다 갔다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정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현재 이 전해액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기업들을 봤을 때 일단 1위부터 3위까지 기업이 중국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결국에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기업이 바로 글로벌 어떤 전반적인 그 순위에서 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1위부터 3위가 중국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위 기업이 한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자, 근데 이 기업은 전해액 관련된 매출액이 5천억입니다. 근데 현재 이 회사는 앞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내가 1위를 차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당찬 또 포부를 밝히면서 관련된 이제 전해액과 관련된 부분들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낌없이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분기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년 대비 매출을 좀 크게 상회를 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팍 오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위 기업이 아까 제가 매출이 6천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조만간 이 기업이 3위를 차지하고 거기서 지속적인 어떤 증설이나 이런 투자를 통해서 2위, 1위까지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밸류체인 확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달에 이제 중앙 D&M이라는 이제 회사 다들 아실 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랑 합작법인을 설립을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가 리투늄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이 합작법인이. 자, 근데 리투늄이 뭐냐? 전액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체인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죠. 이 회사가 알아서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밸류체인에 대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글로벌 생산망에 대한 확대, 그런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앞으로 기업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기업 내에서 1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당찬 포부를 밝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런 공급망들을 내가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일단 중국 내 리투늄 생산 기업의 지분을 한 15%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DFD라는 이제 중국 기업하고 쉬다라는 이제 기업이 만들어낸 합작 법인을 또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밸류체인 확장과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를 하면서 또 받는 그런 기대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투늄이라는 발음이 좀 어려운데 리튬염이라는 이 물질은 IRA 법안의 또 골자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리튬염은 당사가 이제 미국이 1년 내에 이제 이 회사가 미국 내에서 한 1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리투늄 공장을 설립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미 국내에는 한 죄송합니다. 오늘 발음이 계속 안 되네요. 6만 평 정도의 부지를 이미 사들여서 공장을 지금 짓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밸류체인 확장에 대한 부분들의 신빙성이 더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폴란드 순방. 지금 현재 폴란드 이제 순방 경제사절단에 총 89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사다라는 거. 현재 이제 다들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토 회의에 이제 참여를 하려고 일정 소화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되는 현재 시점으로 이제 폴란드에서 정상회의를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골자인 내용들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한 89개 정도의 기업들이 같이 경제사절단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테마 종목으로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또 차트를 보면서 제가 목표가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손절가도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기점으로 68,900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목표가를 한 10만 8천 원 정도까지 일단은 설정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10만 8천 원이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10만 8천 원이 가기 전에 물론 고점이 있어서 이 가격 구간대에서 좀 일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저는 앞으로 어떤 이 기업의 펀더멘털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간을 조금 놓고 우크라이나 테마 관련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 지속될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면 충분히 10만 8천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 정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이 엔캠에 대한 더욱더 상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우리 최서우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